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관람 시간입니다. 필리버스터, 참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필리버스터를 너무너무 원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당과 그리고 2중대 3중대 특공대까지 다 아연실색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어려운 전국 상황 속에서 이걸 누가 KO승을 하고 누가 KO패를 했다, 무슨 한국당이 KO승을 하고 또 뭐 더불어민주당이 KO패를 했다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또 조롱하듯이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예산안과 여러가지 입법들을 갖다가 통과시키고 바로 이어서 12월 2일에는 패스트트랙 2법까지 상정시켜서 제1야당인 한국당을 압박해서 결국에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민주당과 기타 이중대 정당들의 어떤 기대가 한꺼번에 물거품처럼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절망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거법을 통해서 원내교섭단체의 꿈을 이루고 좌파 연립정부, 좌파 연정에 나서서 좌파 경제에 노조 중심의 좌파 경제를 갖다가 더욱더 정책들을 갖다가 밀고 나가고 또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불필요함을 갖다가 강조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좌파 정당들의 좌파 연립정부, 좌파 연정의 꿈이 깨져버린 정의당과 또 민중당으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사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일적에 20대 국회 마지막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인가요? 190시간 한 9일 동안 그 필리버스터링을 했습니다. 그때 이종걸 의원이 지금 아마 제 기억으로는 12시간 31분 31분에 그 필리버스터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필리버스터라는 건요, 원래 합법적 의사 방해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국회의 의사 일정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발언입니다. 국회의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여러 가지 그 행동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그 대책줄 중에는 이 필리버스터링이 제일로 지금 손꼽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보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우보 전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걸음입니다. 그래서 야당들이 그 반대하기 위한 그런 전략의 하나로 상정이 돼서 이미 표결에 붙여져 버리는, 다수당이 밀어붙여서 표결에 붙여져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적에 야당 의원들이 소걸음으로 투표장까지 가는 겁니다. 자기 의석에서 일어나 가지고 투표장까지 걸어가는데 천천히 한 발 그래가지고 투표장까지 가서 투표용지 받아가지고 투표장에 들어가서 가는 데까지 한 반나절, 그리고 투표소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또 몇 시간 버티다가 또 이렇게 나중에 나오고 하는 이런 우보 전략이 있어요. 참 여러분 우습죠. 근데 이게요 전혀 없는 일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일본 의회나 영국 의회에서도 이런 우보 전략 투표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보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필리버스터라는 것은요, 필리버스터나 우보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수당의 횡포로, 다수당의 밀어붙이기로 소수당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될 적에 이 소수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소수 정당들이 다수당의 행포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저항의 수단으로서 합법적으로 보장된 저항 수단입니다. 그게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의사진행 방해 발언인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회 상황으로 갖다가 그걸 갖다가 보십시다. 그러니까 지난 20대 국회 때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인가요? 거기 여당 일적에 그 국정원을 강화시켜서 테러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강화시키는 그런 법인데 그게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야당이 민주당이 엄청 반대했어요. 그런데도 이 새누리당 여당이 다수여가지고 상정이 되니까 그때 바로 2월 23일 날 이제 총 38명인가 39명인가가 총동원의 발언에 나섰습니다. 그때 심상정 의원도 발언했어요. 네? 심상정 의원도 야당의 일원으로 신청해가지고 1시간 30분인가 2시간 발언한 걸로 내가 기억납니다. 국회의원들 뭐 40명 가까이 다 발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통과됐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패스트트랙 법과 그러니까 그 공수처 신설법과 그 다음에 선거법 개정안 이 선거법이 아예 국회에 상정되기 전에 원천적으로 상정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된 199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갖다가 신청한 거예요. 아니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예? 지금 관제언론, 어용언론 총동원하고 지금 뭐 여당 본대, 이중대, 삼중대, 특공대 총 나서가지고 무슨 민생을 볼모잡고 뭐 민식이법을 볼모잡고 하는데 민식이법이 뭡니까? 민식이법이 그렇게 중요하면 이때까지 뭐 했어요? 예? 이때까지 여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뭐 했냐고? 민식이법 기억하시죠? 예? 11월 19일 날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한다고 해가지고 첫 번째 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해가지고 무슨 시나리오 없는 각본 없는 거라 해놓고 맨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지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민식이 엄마 아빠 아니에요. 민식이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민식이라는 아이가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등굣길에 참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근처 스쿨존에는 이 교통방지시설, 교통사고 방지시설에서 철저하게 하자. 스쿨존도 넓히고 뭐 신호등이나 여러가지 방지 도구나 이런 걸 많이 하자. 그런 것을 담아낸 법입니다. 예? 민식이가 뭐 제가 뭐 말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예? 민식이법 앞장 세워가지고 온갖 나와가지고 무슨 자유한국당이 마치 민식이 죽인 것처럼 민식이는 이미 오래전에 정말 안타깝게 그렇게 됐어요. 앞으로 제2의 민식이, 제3의 민식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예?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여론을 갖다가 선동하느라고 그럴 바에 한교안 대표 단식장에 찾아가서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이해찬 대표가 가서 차라리 이런 수정안을 가지고 협상하자라고 해야죠. 이런 여론 선동합니까? 그러고요. 지금 민주당이 미쳐볼 겁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이제 그렇게 갖고 패스트트랙을 갖다가 지금 딱 상황이 어떻게 되냐. 패스트트랙을 갖다 신청했거든요. 신청했는데 또 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문희상 국회의장이 또 문재인 이중대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본회의를 이제 소집해버리면 그 패스트트랙에 그 필리버스터에 올라타버리거든요. 그러면 본회의장을 소집하라고 어저께 한국당 의원들이 다 본회의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장이 갔다가 본회의장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냐.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결 정족수가 되면 본회의장이 딱 해제돼버리면은 패스트트랙이 딱 올라가 버려요. 아니 필리버스터가 시작돼버리면은 그것은 필리버스터 무효할 수가 없거든요.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그걸 갖다가 무효화 시키려면은 국회 의석수의 5분의 3, 60%의 의견이 필요해야 돼요. 60% 의석.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300명으로 잡으면 180명. 그리고 지금 295명이니까 177명이 필요한데 범여권, 이중대, 삼중대, 특공대 다 합쳐도 177명이 안 돼요. 176명인가 밖에 안 된답니다. 그 중에는 무슨 또 무소속 의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되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안 열어줘 버렸어요. 안 열어주고 집에 가버렸어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갖다가 국민한테 제대로 알리고 선이 이렇고 훈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하라고 독촉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지. 무슨 한국당이 갖다가 민식이 죽인 것처럼 막 온 갖다가 깔고, 그다음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식이법 앞장서서 여론 선동 애곡 조작하려고 하지 말고 한국당하고 실질적으로 갖다 협상할 수 있도록 갖다가 무릎 꿇고 한국당에 와서 애걸복걸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애걸복걸 표현이나 좀 그렇지만은 정말 진지하게 밤을 새서라도 나경원 원내대표 만나자 한교안 대표 단식 그 병원에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수처법하고 선거법이 너무나 국민의 이익과는 다르고 친문 그리고 좌파 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을 갖다 무력화하고 문재인의 검찰 새로 이 제2검찰 만드는 거고, 선거법은 갖다가 좌파 정권 이렇게 만든 좌파 법여권 가반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음모에 가까운 선거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지역구가 좁아지고 심상정만 좋아지는, 정의당만 좋아지니까, 그래서 어디 있으면 심상정 의원이 지금 심상정 망했다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제일로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다시 하여튼 말씀드립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번 현재 상황은, 시청자 여러분,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199개 법안에 대해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그러면은 급한 민식이법이라든지, 진짜로 급한 데이터 3법이라든지, 이런 한 9개 정도 법을 갖다가 필리버스터에서 안 하고 먼저 통과시키고 나서 나머지 190개 법안에서 통과를 시키자.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돼서 190개 법안을 필리버스터를 하면은요, 의원 1인당 한국당은 4시간씩 하기로 발언을 했대요.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혼자 100일을 해도 돼요. 근데 아무튼 4시간씩 하기로 했다니까, 한국당은 108명이 4시간씩 하면은요, 한 개 법안당 400시간, 432시간. 그러니까 190개 법안이니까 432시간 곱하기 190개 법안 하면은 한 8만 시간이 나와요. 그럼 8만 시간을 날짜로 쪼개보면은 한 3,300일이 된답니다. 그럼 한 10년 세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필리버스터가 딱 해서 본회의가,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를 딱 해야 한다고 하면은 이 필리버스터가 바로 걸려가지고 12월 10일까지는 모두 국회 의사 일정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근데 한국당도 물론 513조 예산이 문제가 많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삭감해가지고 예산은 또 통과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까지 제1야당이 안 할 생각이겠습니까? 다 당연히 보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왜곡된 여론 선동전 그만하고, 되지도 않아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지금은요, 완전히 국회 선진화법에서 국회 해가지고 날치기 통과도 못하고, 국회의장이 어디 저기 몰래 다른데 어디 시민회관에 모여서 따로 보내기도 못해요.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한국당을 설득해서 무슨 4+1이네 뭐는 말도 안 되는, 그건 다 국민들 속이는 겁니다. 4+5는 아니라 4+10을 해도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회의를 지금 안 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해서 본회의를 열고, 그 다음에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또 제1야당도 최소한의 양보할 수 있는 거 양보하고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은요,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국회의장을 앞세워서 국민 여론을, 그리고 어용 언론, 간제 언론을 앞세워서 국민 여론을 갖다 왜곡 선동하고, 또 국회의장을 앞세워서 또 날치기 음모를 갖다가 꾸밀 때가 아니고, 제1야당인 한국당과 정말 머리를 맞대고 무릎을 맞대고 협상안을 만들어야 될 때, 여당이 제1야당인 한국당을 설득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